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통합과정 노현성입니다. 빔 네트워크 문헌 고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로 선정한 논문은 Understanding Interactions Between Design Team Members of Construction Project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입니다. 저는 현재 건설 프로젝트 조직의 적당한 크기는 무엇인가, 좀 더 나아가서 설계 단계의 핵심 그리고 필수 역할은 누구인지 탐색하기 위한 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헌 고찰을 하던 중에 설계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한 연구 사례를 찾을 수 있었고, 연구 방법도 유사해서 제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설계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전체 컨셉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제 그 단계 설계 단계에서 변경 비용이나 제약 조건도 이제 후행해서 따라오는 시공이나 유지 관리 단계에서의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 참여하는 조직도 소규모화되고 그 조직들 사이의 소통 방식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의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팀워크가 매우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뭐 조율, 소통, 존중과 같은 이런 척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수치적으로 잘 분석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100명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연구한 사례들은 많았으나 50명 이하의 소규모 설계 조직을 분석한 연구 사례는 매우 찾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표는 상호소통, 즉 인터랙션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해서 소규모 설계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문헌 조사를 하는데 2008년에서 2019년도까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 및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문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평가 지표를 어떤 걸 사용할지 제안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문헌 조사를 통해 팀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의하였는데요. 이제 목표 협업 관계, 자료 공유, 그리고 상호 존중, 배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나와 있는 이 퍼센티지는 논문들에서 이 좌측의 항목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나타낸 비율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정의된 팀워크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분류하였는데요.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엔 전통적인 상호 방식을 분류한 것으로 상호 간의 이해, 그리고 정보 공유, 신뢰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아래에 있는 커미트먼트 매니지먼트 인터랙션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약속이나 공약,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어떻게 잘 수행했는지 이제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이 두 가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후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현장, 설문 참여자를 설정하게 되고, 이제 기간, 설문 방법, 기본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설문 참여자들은 22층의 주거시설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고, 아래와 같이 뭐 PM,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키텍트 등등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박스 친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설문 데이터는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PVC, 즉 Percentage of Valid Connection이라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그 기준을 넘는 데이터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작성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 Knowledge of Roles Network인데요. 이제 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설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4.33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프로젝트의 한 참여자가 평균적으로 4.33명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돋보이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즉 프로젝트 매니저가 1순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아키텍트 그리고 스트럭처 앤 디자이너가 2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글로벌 인터랙션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네트워크 밀도가 0.273으로 다른 설계사무소나 건설사에서 나타내는 뭐 0.4에서 0.7 사이로 웃돌게 되는 값보다 현저히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드 간 연결된 관계의 평균은 3점으로 이제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평균적으로 3명의 사람과 교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M이 모든 역할들을 아우르는 역할에 있어서 교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 교류 관계 네트워크는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Knowledge of Roles 네트워크의 축소판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업 정보의 연관성인데요. 뭐 작업 정보의 연관성이라고 하면 뭐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가장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화살표의 두께가 좀 중요하게 볼 내용인데, 이제 화살표의 두께는 곧 정보 흐름의 빈도수,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작업을 활발하게 하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가 빨간색 원안에 있는 화살표들은 매우 좀 상대적으로 두꺼워서 이 안에 일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노란색 원 안에 있는 화살표들은 좀 얇죠. 그래서 정보 흐름이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업 관계 그리고 계획 및 문제 해결 관계인데요. 이제 정보 공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G, ID, GE, 여기 있는 우측 박스에 있는 세 명의 사람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특성상 계획 단계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동떨어진 독립 인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뢰 그리고 배움 관계인데, 이제 상호 역할에 대한 이해도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제 역할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신뢰관계를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역할들은 제일 초반에 4.33명이라고 했는데, 그 반면에 내가 이 역할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2에서 3명 정도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신뢰관계에 좀 문제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좀 부족해서 독,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좀 믿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움 관계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배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이제 12명 중에 9명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주로 1대1 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커미트먼트 앤 매니지먼트 인터랙션인데요. 설계 단계에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 및 공약 네트워크 관리에서는 요구사항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협상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거의 만족도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표현이 되는지를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트워크 상에서도 역시 PM이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만족도 평가라는 이런 모든 활동 면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 그리고 한계점입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설계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소통 방식, 트레디셔널 인터랙션, 그리고 공약 관리, 커미트먼트 매니지먼트 인터랙션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설문 데이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처리하느냐가 좀 큰 관건이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PBC라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공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이게 측정되는지 소개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소규모 설계팀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업의 흐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서술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설문조사가 설문자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파일럿 프로젝트 하나만을 이제 사례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제 좀 이런 분석 방법들을 여러 설계 사례에 대입해서 비교 분석한다면은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